인강을 여러분들 들을 때 시작 해서 재생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고 끝나면 아 뿌듯해 하고 뿌듯함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식을 하나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는 정시로 서울대 이과에 입학했는데 사실 저는 국어 영어를 진짜 못 봤어요. 많이 못 본 건 아니지만 뭐 물론 수학과학을 많이 못 뒤에서.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국어 영어가 둘 다 70점대였거든요. 네. 이제 2등급에서 3등급을 거의 간당간당 막 이렇게 하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수학과학을 거의 100점에 가깝게 이제 다 세 과목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네. 이게 이과는 저는 생각하는 게 수학과학만 잘해도 대학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네, 국어 영어 비중이 적어서 수학과학 잘하라고 왜 이렇게 끝날까? 되게 이렇게 근데 저도 이제 수능을 보고 나와서 국어 영어만 잘했으면 공대를 갔을 텐데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국어 영어 잘하셨어요? 이거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해? 솔직히 그냥 말해? 난 다 잘했어. 그리고 수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을 터득해서 깨달은 편인데, 국어랑 영어는 어느 정도 언어력을 좀 타고난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대학을 갈 때는 여러분들이 수학이랑 과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을 와서는 언어나 영어 이런 게 엄청 더 중요해져요. 왜냐면 다 책이 영어야. 수업을 네. 다 영어로 해.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공대 공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혼자 공부하면 진짜 어렵게 익히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느냐가 이제 굉장히 핵심인데, 외국 자료들에서 외국인 교수님들이 유튜브에서 엄청 쉽게 막 진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유치원생들 가르쳐주듯이 막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웃긴 게 나중에 대학 가서 수학, 과학도 훨씬 잘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가 편해지지. 지금 저도 맨날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서 단어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진짜 모든 과목에서 맞아요. 영어로 수업을 하니까 영어는 잘해오면 좋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을 갈 때는 일단 바쁘시니까 수학이나 과학에 먼저 집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에 영어나 언어도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럼 고등학교 공부랑 대학교 공부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점이 있나요? 되게 생각보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어서 지금 고등학교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공대 가서 내가 잘할 수 없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요, 범위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 어떤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는 굉장히 응용이 훨씬 많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교과서는 다 풀고 예제에서 모르는 문제가 없는데 시험 1등하고 이러려면은 막 문제집을 막 센도 풀어야 되고 막 다른 뭐 개념 원리도 풀어야 되고 다른 것들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어떠냐면요, 공부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예제도 솔직히 다 못 풀어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대학교 공부는요, 원리 그 깊은 거를 좀 더 이해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방법이 좋고요. 근데 고등학교 방법은 하나 내에서 확장이 되니까 문제 유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목차별로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하나씩 그 게임 미션 클리어 하듯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계획을 잡는 게 좋아요. 가리? 이해했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고. 잠시만, 정리가 좀 안 돼요. 잠깐만요. 공부법에 관한 질문을 좀 더 해볼게요. 그럼 아까 실수 안 하는 공부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좀 더 자세하고 깊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실수라는 건요, 내부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외부적인 거를 익히는 것과 내부적인 내 스스로의 컨디션 관리,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실수가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보통 친구들은 요거 다 끝나면 공부 끝났다, 이제 자러 가야지 하고 자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비중을 따지자면은 적어도 한 6대4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거 공부 시작이에요. 맞아. 그래서 보통 이 내용 공부하는 거를 보통 수업 시간에 듣고 그날 갔다 와서 복습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시험 기간에는 최대한 실수 안 하는 걸로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최대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고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트에 적어놔서 딱 한 바닥에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딱 보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거 진짜 공감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저도 약간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나 인강 다 봤어. 인강 막 6시간 동안 봐요. 그럼 나 오늘 공부 6시간 했대. 말도 안 되거든요. 저 인강 보는 시간,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 그런 거 다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말고 나 혼자서 이 개념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개념이 왜 이럴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진짜 공부인데 약간 그래서 저는 6대 4보다 4대 6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즘 인강 많이 들으시죠? 인강 듣는 법도 하나만 팁을 알려드리면요. 인강을 여러분들 들을 때 시작! 해서 재생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고 끝나면 뿌듯해 하고 뿌듯함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식을 하나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쭉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시 정지를 하고요. 요즘 인터넷 구글이나 네이버에 그 내용을 치면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강보다는 저는 그런 블로그들을 글 형태로 많이 보는 게 좋은 게 인강은 몇 초에 그 개념이 나온지 명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시간짜리 인강이면은 1시간을 그냥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개념 말하는 거 20분, 모르는 거 40분, 선생님 잠답 20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미리 저는 인강을 듣기 전에 일단 그 해당하는 목차를 검색해서 블로그 글을 먼저 예습하고요. 그 다음에 인강 나오면서 아는 부분 빠르게 넘기고 모르는 거 나올 때 일시정지 눌러가지고 다시 한번 혼자서 깊게 생각해 본 다음에 마무리하면 그때는 뿌듯해도 돼요. 인강 들으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그렇죠. 공부를 하면. 그래서 보통 인강을 1시간짜리다 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공부 시간은 2배인 시간으로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성적이 안 오른대요.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포기한단 말이에요. 나 분명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어떻게 공부해라 라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부 방법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 위해서 저는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적용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성적이 오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맞아.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쵸.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어떤 친구를 뭐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내가 하려면은 그 친구가 누구인지, 그 친구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친구 주변 친구들은 어떤지 요거를 봐야지. 내가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그 친구한테 매일 장미꽃을 한 송이씩 선물하기, 이거를 무슨 10년 동안 하면은 얘가 뭐 나의 진심을 받아주겠지. 너의 진심은 알지. 근데 너의 진심을 받아주진 않지. 마찬가지예요. 성적의 신이 있다고 존재해봐요. 성적의 신이 여러분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기특하지. 하지만 좋은 성적을 내려주진 않을 거예요. 기특만 하지. 네, 여러분이 성적의 신이 뭘 원하는지, 예를 들어 수학의 신이 뭘 원하는지, 수학이란 과목을 잘하려면 어떤 걸 잘해야 되는지 그 문제, 시험 유형 이런 걸 많이 분석해야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내신 관리할 때는 수업 시간 안 듣고 혼자서 문제집 풀고 자습서 공부하고 교과서 외우면 땡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결국 문제는 선생님이 내기 맞아.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걸로부터 시작이고 그게 오히려 전체 공부하는 시간을 아껴줄 겁니다. 진짜 내가 이거를 답을 구해야지가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그쵸. 이 문제가 도대체 물어보는 게 뭐지?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이용하라고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걸 왜 냈을까를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신이랑 평가원 문제 막 이런 것도 되게 다르잖아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게 좀 다르니까 거기는 진짜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많아서 약간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가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마세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 문제 주구장창 푸는 거는 내가 이게 제일 편하니까. 그쵸. 그냥 풀면 되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 얘기 듣고도 이대로 안 할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다 뜬구름 잡는 얘기다. 뭐 저거는 수석하는 애들이 하는 거지. 내 목표는 인서울인데 저런 공부까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법대로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이 고민을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한 번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딱 하루만이라도 시도해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문제가 내가 공부의 목표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뭘까? 그거를 분석 한번 해봐라.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내가 목표가 없으면 못할 짓이거든요. 그쵸. 그럼 공부를 왜 하셨나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한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뭔가 지기 싫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괜히 뭔가 제가 남들보다 뭔가 다 잘하고 싶었고, 근데 내가 공부를 남들보다 못하는 게 좀 분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막 1등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나 충분히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진짜 지기 싫어서 그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한 결과 결국에는 뭐 1등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건강한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다른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 비교 대상이 없어지면은 저도 결국 안 되는 건데, 사실 우리 학교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교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1등을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결국 해야 될 만큼 공부를 못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렇게 했거든요. 네. 일단 목표가 처음에는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전교 1등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이제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보면 네. 이게 전국 몇 퍼센트인지가 나와요. 네. 이거를 0.01로 만들겠다. 이 목표를 세웠는데 못 이뤘죠. 그래도 그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맞아. 지금 서울대 갈 수 있는 정도까지 그 성적 얻었잖아요. 그 목표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왜 하지? 근데 이게 또 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마인드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제가 공대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익숙한데요. 내가 엄청나게 높은 목표를 한 번에 세우지 마세요. 이거를 쪼개서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고 그런 성공의 경험을 자기한테 주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갑자기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서울대 가는지 너무 막막해요. 뭐 수능 1%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모의고사는 뭐 3달에 한 번씩 보는데 내가 지금 푸는 이 한 문제를 푼다고 과연 모의고사 1점이 명확하게 오를까? 그게 보이면 내가 이거 풀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표를 명확한 걸로 작게 쪼개요. 예를 어떤 들면 거? 요런 거죠. 내가 어떤 뭐 수학 문제집 이번 한 바닥에서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 맞추겠다. 요런 식으로 간단한 목표를 잡고 오늘 개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3문제를 풀어서 맞췄어요. 그럼 나에게 성취감이 얻는 거죠. 그럼 난 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고, 그럼 그 다음에 공부하려는 맨 처음 때에 나 이거 이번처럼만 공부를 하면 여기서 무조건 3개를 맞출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4개 맞춰야지 다음에. 그쵸? 그러면서 좀 더 공부를 시작하는 게 재밌어질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겠지만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수학이랑 과학 굉장히 어렵지만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거 넘어서서 코딩 꼭 하고 공대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코딩할 시간 없으면 어떡해요. 코딩할 시간 다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줄이다 보면은 불필요한 공부, 아까 말했죠. 맨날 문제 풀고 있는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코딩할 시간이 없는 거지. 개념에 집중해서 시간을 아끼고 남는 시간에 코딩하고. 여러분 안녕. 서다. 여러분, 저희가 입시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을 드셔서요.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을 누르시고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영상 업로드 일정, 그리고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세요.